상의 오른쪽 호주머니에 밀턴의 책을, 왼쪽 호주머니에 두보의 책을 넣고 가슴에는 양행의 뜻을 품고서라는 구니키다의 도포음에 나오는 구절이 항시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동서양 인류책의 원전을 읽자는 일념으로 공부에 매진했다. 짧은 인생 2, 3류책을 읽고서는 인류책을 어느 세월에 읽겠는가. 영어 공부도 리더 5권 중 제2권, 제3권 정도로 기초를 익히고 나서 죽도록 최고의 책과 씨름했다. 훗날 독학으로 영어학자가 된 다나카 기쿠오가 15살 무렵 문학청년 시절을 회상하며 남긴 말이다. 구니키다 도포는 일본 근대문학의 선구자로 단편소설, 시, 평론 등을 다수 남겼다. 조선의 근대 문인들 치고 그의 책을 접하지 않은 인물은 없었다.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그랬듯이 메이지 지식인들 역시 어릴 때부터 한학을 배워 사서오경 같은 경전을 읽고 두보의 한시를 읊었다. 메이지 20년대 후반인 1895년경 나가이 가후를 위시한 메이지 소년들은 5년제 중학교에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배웠다. 먼저 수의 병어 교과서인 뉴 내셔널 리더스 같은 리더류로 기본 실력을 길렀다. 독서력이 실용이던 시대라서 읽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 리딩 부교재도 교과서로 활용했다. 저학년 때는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읽고 고학년 때는 세뮤얼 존슨의 더 히스토리 오브 아슬라스, 프린스 오브 아비시니아,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더 비카 오브 에이크필드, 워싱턴 어빙의 더 스케치북 같은 문학책으로 배웠다. 이탈리아 작가 에드몬도 데 아미치스가 1886년에 출간한 쿠오레는 고학년 회화 교재로도 사용했다. 쿠오레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출간하자마자 이탈리아의 모든 가정에서 성서처럼 구비해두고 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책에 수록된 단편 앞엔 이 노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는 TV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산말리의 원조다. 그리고 세뮤얼 스마일스의 셀프 헬프, 미래 온 리버티, 벤저민 프랭클린의 더 오토바이오그래피 오브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어려운 원서도 읽었다. 일반 과목으로 역사서는 팔레의 유니버설 히스토리와 스윈턴의 아웃라인즈 오브 월즈 히스토리를 가장 많이 읽었다. 수학은 로빈슨의 로빈슨즈 프라이머리 에리스메틱, 과학사를 다룬 책으로 가겐보스의 어 내추럴 필로소피를 읽었다. 지리서는 미첼의 미철즈 뉴스쿨 지아그러피로 공부했다. 앞에서 언급한 스마일스, 밀 프랭클린의 책은 내용면에서 한학의 경전에 상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당연히 배워야 하는 책인 줄로 알았다. 이처럼 동서양의 최고 책으로 수양하고 단련했기 때문에 메이지 청년들의 소양은 여느 시대와는 달랐다. 참고로 이승만이 한성 과목 수강 중에 인해 중단하고 말지만 스윈턴의 아웃라인즈 오브 월즈 히스토리를 순환문으로 발췌, 번역한 만국사략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책은 조선에도 소개된 듯하다. 대학에서는 영문학 교재로 초서, 세익스피어, 스펜서, 밀턴을 주로 활용했다. 메이지 초기에는 언더우드의 어 핸드북 오브 잉글리시 리터러처, 영국편과 미국편, 메이지 중기에는 스윈턴의 스터디즈 인 잉글리시 리터러처 같은 영미대가들의 작품집도 사용했다. 영어 부교재로는 메이지 10년대에 도쿄대학이 출간한 맥콜리의 논문 워렌 헤이스팅스, 밀턴 언 에세이, 서 존 멜컴즈 라이프 오브 로드 클라이브와 세뮤얼 존슨의 라셀라스가 다른 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읽혔다. 이런 책은 4대 영어 교과서로 꼽혔다. 워렌 헤이스팅스는 영국의 인도 식민지 행정관이자 초대 벵골 총독을 지낸 인물에 관한 내용이다. 클라이브 전 역시 대영 제국의 인도 정복사를 대표하는 인물 클라이브 공의 전기다. 밀턴론은 존 밀턴에 관해 쓴 논문 6편을 모은 책이다. 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허버트 스펜서의 더 스터디 오브 소시올로지, 물리학자 존 킨들의 1874년 더 벨패스트 어드레스도 읽었다. 킨들의 벨파스트 연설은 과학사와 종교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게이오 기즈쿠를 중심으로 웨이랜드의 더 엘리먼츠 오브 모럴 사이언스와 더 엘리먼츠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 버클의 히스토리 오브 시빌리제이션 온 잉글랜드, 기조의 제너럴 히스토리 오브 시빌리제이션 인 유럽, 울시의 인터내셔널 로, 벤담의 티오리 오브 레지스틀레이션, 러셀의 히스토리 오브 더 잉글리시 컨스티튜션, 미래 컨시더레이션즈 온 레프리젠터티브 거버먼트 같은 책도 활용했다. 외국에서 수입한 리더 말고는 변변한 교과서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서 도쿄대학 발간 부교재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도쿄대학 예비문, 전문학교, 영어학교는 물론이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학교도 이들 책 일부를 활용하여 가르쳤다.
당시 영국에서 맥콜리의 책에 인기가 있던 이유는 명문장이어서가 아니라 인도를 위시한 식민지국가나 식민지정책에 대해 동시대인들의 관심이 컸기 때문이었다. 키플링의 더 정글 북 역시 비슷한 이유로 많이 읽혔다. 밀턴의 경우는 위대한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혁명가로서의 밀턴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영국을 열심히 모방하던 일본 지식인들은 이런 책을 자국민들에게 부지런히 소개했다. 20세기가 되면서 일본인이 만든 영어 교과서 리더와 문법책이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했고, 대학에서는 이전보다 더 다양한 리딩용 책이 활용되었다. 1905년 영국 유학에서 돌아온 오카쿠라는 도쿄 고등사범학교에서 와서 고난 도일의 디 어드벤처스 오브 셜록 홈스를 수업 교재로 사용했다. 1910년대에 간다 교수는 도쿄 고등상업학교에서 에머슨의 수필 네이처, 찰스 디킨스의 A Tale of Two Cities, 에드거 앨런 포의 더 블랙 캣 같은 문학 텍스트로 가르쳤다. 도쿄 고등사범학교는 윌리엄 세커리의 헨리 에스먼드, 스토브인의 엉클 탐즈 케빈과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도 가르쳤다. 1920-30년대는 헤로도토스의 더 히스트리즈 오브 헤로도투스, 플라톤의 플레이토즈 다이얼라그즈, 밀턴의 시 삼손 에거니스트즈,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 미술 비평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존 러스킨의 1864년 맨체스터 연설집인 세사미 앤 릴리즈로 강의했다. 세사미 앤 릴리즈는 독서론과 여성의 교육 문제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시는 롱펠로우, 테니슨, 워즈워스의 작품을 가장 많이 활용했다. 이런 책만 봐도 근대 메이지인의 책을 고르는 안목이 놀랍고 리딩 수준도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메이지 시대 청년들은 기본서인 리더 말고도 소설, 산문, 운문뿐만 아니라 당대의 최고 연설문 등 다양한 형태의 영어 텍스트로 리딩 능력을 길렀다. 메이지 정신은 이런 책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메이지 시대 청년들에 대한 평가는 극소수 엘리트 학생에게 국한하거나 실제와는 다르게 과장된 측면도 있다. 훗날 나스메 소세키의 주치의가 된 마나베 가이치로는 중학교 시절 영어 수업 시간을 회고하며 교수법이란 게 없고 리딩책도 너무 어려워 수업이 재미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오카쿠라 요시사부로 역시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